금은 시가총액이 16조 달러에 달하죠. 미국 1위 기업이라고 하는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다 합쳐도 10조 달러가 지금 안 되는데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 모든 면에서 비트코인보다 지금 더 이상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매력을 가지는 부분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게 우선 1차적인 목적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100만 달러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나로 14, 5억 되겠네요. 마운트 곡스 상환 물량, 독일 비트코인 매각 물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끝난 것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독일은 끝났고요. 네, 독일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아니고 이제 마운트 곡스가 남았는데요. 마운트 곡스가 최초 14만 2천 개 정도의 이제 보상 물량이 있었는데 그중 3분의 2를 지금 거래소에는 배분을 했어요. 거래소가 지금 한 2주 정도 내에 배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이면은 거의 80-90% 그 3분의 2 물량 중에서 80-90%가 배분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남은 3분의 1은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운트 곡스 물량이 이미 배분이 시작됐는데 그 2주 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운트 곡스의 매도 압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겁먹고 있던 것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막상 나오니 별거 아니었다라는 지금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한 500명 가까운 그 마운트 곡스 보상 물량을 받는 사람들에게 레딧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56% 정도가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팔지 않겠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두 팔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18%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한 20-30%가 이제 비트코인을 뭐 나는 25%만 팔겠다. 반만 팔겠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한 사람. 근데 어쨌든 전부 팔겠다고 한 사람은 5분의 1도 안 되고 하나도 안 팔겠다고 한 사람이 반을 넘어가니까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물량이 결국 한 번에 배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일주일, 2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분이 되는데 그 배분된 거가 뭐 절반 이상 물량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마운트 곡스 물량이 배분되는 것은 얼마 전 끝난 그 독일 정부 물량보다도 더 적을 것이다 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독일 정부 물량도 다 견뎌내고 지금 가격이 결국 다시 9천만 원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마운트 곡스는 그거보다도 약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장이 우려했던 만큼의 악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테라폼 랩스 권도영 대표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리스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것은 거의 100% 블록딜입니다. 그러니까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거의 블록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영국 정부가 매도한다 뭐 이런 식의 루머도 있는데 영국 정부는 독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6만 개가 좀 넘게 가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거의 20만 개 가지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치면 사실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20만 개 넘게 갖고 있고 블랙록도 거의 30만 개 가지고 있고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네, 미스터 100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을 매일 100개씩 사는 그 고래도 있는데 그 고래도 7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판다라고 하면은 뭐 끝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치면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S&P 팔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 식으로 뭐 나오지도 않은 악재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너무 과민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억지로 모든 악재를 다 걱정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은행으로 가야죠.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비트코인의 그 가장 큰 펀더멘털은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용도는 통화에 대한 해지예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을 해지하기 위한 구매력의 저장 수단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용도인데 이 용도를 가진 최고의 자산이 이미 존재해요. 그게 바로 금입니다. 금은 시가총액이 16조 달러에 달하죠. 미국 1위 기업이라고 하는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다 합쳐도 10조 달러가 지금 안 되는데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이 단순히 그 구매력 저장 용도, 통화에 대한 해지라면은 금이라고 하는 너무 대단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럼 왜 비트코인은 가치를 가지느냐? 금은 아날로그 자산이잖아요. 디지털화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디지털에서 거래를 할 때 금도 디지털로 거래할 수 있죠. 뭐 ETF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금거래소에서 디지털 금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금은 실제 존재하는 금을 거래하는 게 아니죠. 내가 구매하는 금은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고 나는 그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금에 대한 권리증만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실물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죠? 물리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디지털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 때 실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죠. 물론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움직인다는 개념조차도 없어요. 그냥 디지털 세계는 그 디지털 세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디지털 세계에서 빛의 속도로 실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근데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자산들은 비트코인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거래했던 모든 자산들은 다 동일해요. 금과. 실물은 뭐 인터넷 세계로 뿅 하고 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실물은 현실 세계에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권리증만 주고받던 거였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나옴으로써 이 자산을, 돈을 디지털 상에서 실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펀더멘털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1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금이라고 생각해요, 역시.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16조 달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게 우선 1차적인 목적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AI 시대죠.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자산이 가지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금이 모든 면에서 비트코인보다 지금 더 이상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매력을 가지는 부분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일단 방금에도 설명드렸듯이 디지털 상에서 무형의 모습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원히 보관이 되죠. 그다음에 금은 쪼개기가 뭐 쉽다고는 하지만 역시는 어렵죠. 블록처럼 그냥 똑 쪼개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까지 그냥 쪼개지죠. 그다음에 휴대성도 금은 어쨌든 내가 만약에 전시 상황인데 금을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약탈당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너무 무겁죠. 비트코인은 가지고 다닐 필요 자체가 없잖아요. 그냥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고 나는 그냥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디지털 세계에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게 우선 1차적인 목적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 정도니까 대략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때쯤이면은 가격이 한 80만 달러 이상. 그런데 아마도 금도 가격이 조금 더 오르겠죠.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대략 100만 달러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나로 10억 이상인가요? 뭐 14, 5억 되겠네요. 그 정도가 되는 게 우선 1차적인 목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700만 원까지 내려갔었지만 결국 다시 9,50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작가님께서 나눠주실 수 있는 경험이나 통찰이 있을까요? 네, 뭐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돼요. 뭐 변동성 큰 어떤 자산이라도 다 똑같은데 저는 일단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없죠. 그게 수업료가 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투자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어쨌든 변동성이 큰 시장에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가장 쉽게 참여하는 방법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한다. 그러면 한 번에 다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 3달 정도로 나누세요. 100일 정도로 나눠서 하루에 10만 원씩 그렇게 하면 100일 동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 차가운 물에 발끝부터 담그듯이 그렇게 들어간다면 아무리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도 너무 어렵지 않고 두렵지 않게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코인들보다 비트코인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암호화폐 산업 자체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건설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 시가총액 내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한 55, 6% 정도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금액상의 비율이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비중은 99.9%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사라지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은 그냥 그 자체로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역시 처음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하시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지만 또 한국 분들은 알트코인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알트코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비트코인 쪽에 조금 더 높은 비중을 두어라. 그 정도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